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즉 3차 수혈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평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고요. 적정성 평가는 종류가 되게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수혈 적정성 평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되게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하는데 수혈에 의한 사고가 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수혈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환자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병원마다 다 달리 적용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어떤 기관은 관리를 하고 어떤 기관은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표준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이 3차입니다, 여러분. 일단 저번에 2차에 비해서 바뀐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두 개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자, 첫 번째는 평가 지표가 이전에는 수혈 체크리스트에 대한 게 있는지 없는지만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혈 체크리스트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 수혈 체크리스트를 당연히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 있는 항목대로 사용하는지 그 내용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관 조사표뿐만 아니라 환자 조사표를 나중에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30병상 이상이 병원급인데 29병상까지 의원급이거든요. 그 전에는 의원급이 해당이 안 됐는데 이제는 자 의원급도 해당이 됩니다. 29병상까지 의원급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대상 수술도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평가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6개월 진료분이고요. 평가 기준을 보면 역시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평가 지표로 나와 있는 구조적 평가, 과정적 평가, 결과적 평가, 즉 좀 전에 말씀드린 수혈 체크리스트 사용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안티바디, 그 비핵이 항체 선별검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실시하고 있나 청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평가 두 가지. 수혈 전 혈액검사에 대해서 얼마나 그거를 따라서 수혈을 하느냐 또는 수술 환자 얼마나 수혈. 자, 예를 들어서 수술 환자 수혈률 같은 경우는 수술 환자를 일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 처방에다가 다 그냥 루틴으로 깔고 예를 들어서 TKR을 한다고 해봐요. TKR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뭐 인공관절하는 환자분들께 뭐 한 팩 정도의 수혈 그냥 정규 처방으로 깔렸다면 자 이제는 환자 상태 봐가면서 수혈을 해야 되니까 수혈을 무조건 루틴으로 깔고 가거나 또는 수혈량이 많아지는 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네 가지 요렇게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지표 4개인 거죠.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청구 자료나 환자 조사표가 근간이 될 거고요.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당연히 심평원 전산에는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의료기관에다가 너 몇 등급인지 공개해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평가 요번에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간이고요. 2026년이 내년 6월에 이제 조사표 수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의 6개월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작성하고 특히나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수혈 체크리스트, 청구 자료 같은 것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된다는 거 기본 전제로 깔고 평가지표 첫 번째 수혈 체크리스트 사용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혈 건수 대비 당연히 수혈 체크리스트 사용 건수는 동일해야겠죠.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수혈 체크리스트 안에 이 내용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진료과, 혈액 종류가 뭔지, 전후 검사 결과 CBC 팔로우한 것까지 적응증인 건지 그 다음에 수혈 부작용
과거력 이런 거 기억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근 수혈 현황 2주 기준이거든요. 이런 것 등을 확인한 그 내용이 다 수혈 체크리스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수혈 건수에 맞게 사용 건수가 정확히 일치해야 돼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항체 선별 검사라고 해서 수혈을 실시한 환자 수와 역시 동등하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청구 자료를 통해서 뭐 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기준이 입원 전 30일부터 퇴원일까지 1일 이상이니까 한 번은 뭐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지표 세 번째는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라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 수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CBC라고 해가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검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가 청구된 내용, 처방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기준, 그 혈색소 수치라던가 그 다음에 검사 이행기간 7일 안에라던가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잘 살펴봐가면서 어긋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환자 수혈을 평가지표 1번과 4번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평가지표 4번 같은 경우는 수술 환자 중에서 이제 수혈을 실시한 환자 수 예를 들어 대상수술 같은 경우는 뭐 인공관절 치환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척추 고정술 후방 고정 그 허리 쪽에다 하는 거 그랬을 때 얼마나 이 수술 대비 수혈을 많이 하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정한 수혈 유도를 위해서 평가지표 네 번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뭐 약속 처방이든 의사들의 처방의 자율성의 권한이 있지만 이렇게 유도하고 권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처방을 내시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잘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처음에 항생제, 수술 항생제 예방적 그 사용 처방률 했을 때도 처음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 의사의 자율권을 너무 침범하는 게 아니냐. 내 소견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막혀있다. 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도대로 이 선정 근거대로 전체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되는 평가고요. 모니터링 지표부터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데 점수에는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혈 적정성 평가 생각보다 용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뭐 앞선 제가 다른 말씀드린 적정성 평가보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5년 제3차 수혈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